선거철만 되면 정말 머리 아프죠.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대체 누구를 뽑아야 하나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온라인에서 아주 쓸만한 후보자 검증 체크리스트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꼼꼼하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 모든 걸 딱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유권자 도구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인데 이것만 딱 손에 쥐고 있으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정말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가이드에서 말하는 핵심 기준 몇 가지일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딱 5가지입니다. 네, 이 5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 5가지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처음 2가지는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는 거고, 나머지 3가지는 일을 잘할 사람인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기준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후보자의 핵심 이념이나 인품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이드의 저자가 정말 단호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잘난 정치인이라도 자기가 속한 정당의 색깔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 한 명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팀이 어떤 팀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꽤 일리 있죠? 자, 그런데 이 가이드에서는 이런 정당은 좀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기준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좀 비상식적일 정도로 특정 국가들을 편든다거나 하는 경우죠. 왜냐면 이런 성향의 정당은 타협이 어려우니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위험 신호가 몇 회 더 있는데요. 예를 들면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특정 그룹의 인사가 있는지 아니면 그 정당이 힘을 잡았을 때 유독 큰 사고가 많았는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도 무능이나 부패의 신호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건 역시 이 자료의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팀을 한번 훑어봤으면 이제는 선수 개인을 좀 들여다봐야겠죠?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요.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 후보자의 태도를 보는 건데요.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상식 수준이나 됨됨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시하는 체크리스트가 꽤나 구체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혐오 발언을 막 하지는 않는지, 공적인 돈과 개인 돈을 잘 구분하는지, 누가 비판하면 버럭 화부터 내는지 아니면 받아들일 줄 아는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도 후보자를 볼 때 이런 점들을 한번 쭉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걸 따져볼 시간입니다. 바로 과거에 뭘 했는지를 보고 미래에 뭘 할지를 예측해 보는 거죠. 남은 3가지 기준이 바로 후보자의 능력, 청렴성, 신뢰도를 보는 업무 능력 평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업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이 사람 진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감투 욕심만 있는 사람인가? 이걸 알려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해왔는지를 보면 되겠죠. 이 자료에서 대통령 후보를 예로 든 게 아주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평생 명령만 내리고 봤던 관료 출신은 여러 사람과 머리 맞대고 타협하는 협상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국회의원처럼 선거로 뽑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싶죠? 네 번째 기준은요, 의외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세금이에요. 세금을 얼마나 잘 냈는지를 보면 그 후보자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가 아주 간단해요. 만약 어떤 후보자에게 돈이 최우선이라면 그 사람은 권력을 잡았을 때 그걸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 쓸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성실하게 냈는지를 보면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기준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일 수 있는데요. 바로 후보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법을 지키는 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어떤 후보자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이 기본적인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과연 국민과의 약속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도구를 모두 살펴봤네요. 이제 이 유권자 도구함이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준을 세워볼 시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도구함에 뭐가 들어있는지. 첫째, 정당. 둘째, 사회적 이슈. 셋째, 업적. 넷째, 세금. 그리고 마지막 5째, 전과 기록. 이 5가지 키워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5가지 기준 위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후보자의 자질은 과연 무엇인가요?